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는 9월 17일 KBO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대학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고 누가 주목받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아마야구 최고수로 꼽히는 야반도주의 손윤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해서 올해 대학 선수들 팜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머니볼은 다양한 국내 야구 소식을 다루는 야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럼 손윤 칼럼니스트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아마야구 최고수이자 야반도주의 손윤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세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야반도주에서 올린 주목할 대학 선수편 잘 봤는데요. 먼저 총론식으로 정리하면 제가 올해 현장 스카우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대졸 선수들이 좀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예. 대학 팜이 좀 좋습니까? 뭐 상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지난해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더 지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팜이 올해는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학 선수가 조금 더 뽑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지난해가 이제 좀 작았어요. 진영 예. 선수가 올해는 2년 전에 총 29명이 이제 대학 선수들이 이제 지명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이상 좀 기대해도 될까요? 좀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듣거나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한 20명에서 한 23명 정도 많으면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에서 23명. 예. 아, 대신에 뭐 최근에는 이제 최근 경향을 본다면 대학 선수에 대해서 각 팀들이 보면 이제 지명이 끝나고 이제 신고 선수를 뽑지 않습니까? 네. 대학 선수를 대상으로 그때 이 신고 선수 뽑는 데 있어서 각 팀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아,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한가요? 그러면 현장에서. 드래프트 좀 심하면은 드래프트 지명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그래서 뭐 이제 관계자들 따라서 관계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 선수들을 이제 지명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그렇죠. 쪽의 의견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고졸팜이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예. 대학팜 상은 전체적으로는 좀 어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투수와 야수를 나눠 본다면 이제 투수 쪽이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수 쪽으로. 예. 왜냐하면 좀 이게 대학 선수들이 약간은 착각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뭐 대학 선수들이 특히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지명을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게 파워, 장타력이 부족했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본다면 장타력보다는 어떤 수비라든지 혹은 이제 대학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 대학 4년제를 졸업했다고 하면 바로 프로에서 1.5군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상황에 맞는 타격이라든지 혹은 변화구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수 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들어가 보면요. 예. 투수 쪽 같은 경우에는 한일 장신대 박정민 선수 그리고 뭐 고려대 저도 한번 봤었는데 왼손 정튼튼 선수 등이 올해 드래프트에서 대학 최대어로 좀 꼽히는데 이들 선수들 1라운드 지명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1라운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다면 만약 불펜으로 선다고 한다면 2라운드 지명은 좀 2라운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턴턴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148까지 나오는 78까지 나오는 왼손 투수고 올 시즌 꾸준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3라운드급이고 뭐 아니면 한 5라운드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정튼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메커니즘 이거 도움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0점이 좀 잡힌 거죠? 네, 맞습니다. 정천돈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정말 제구가 안 되는 투수였거든요.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정말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투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핏 봤을 때는 이제 상체 쪽에 이제 어깨가 좀 낮다고 판단했거든요. 공을 던질 때 낮게 이게
팔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실제 이제 바이오메카닉스 측정을 해보니까 상체 문제가 아니라 하체 쪽이 하체가 좀 아. 힘을 버티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세가 무너지면서 뭐 제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하체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음. 또 고려대학교에서 적절한 또 지도자들이 코칭이 들어가면서 네. 정튼튼 선수가 원래 동계 때부터 정말 좋은 투구를 보이고 그러니깐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정민 선수 그다음에 정튼튼 선수 얘기했는데 뭐 네. 고대의 라이벌이죠. 연대 네. 윤송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주목받고 있고 용인예술과학대 안민겸 선수 이런 네. 선수들도 투수 쪽으로 기대를 모으는 자원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제 커트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커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 음. 자체가 묵직하기 때문에 뭐 선발이 아니라 불펜이라면 윤성환 선수도 오른손 불펜 투수로는 쓰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어. 안민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명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예. 쇼케이스, 대학 선수들끼리 모아서 했던 쇼케이스에서 140 후반대를 음. 던지면서 뭐 네. 여전히 지금 현재 뭐 변화구라든지 혹은 제구란 이런 쪽에 아쉬운 음. 점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좀 더 음. 이제 프로에서 육성해 볼 수 있는 자원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야수 쪽 타자 쪽으로 좀 돌려보면요. 네. 포수가 좀 많더라고요. 이 고려대 안민성, 동아대 네. 김민범, 뭐 강릉영동대 박준기, 인하대 김보성 선수 등이 포수 자원으로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름 포수 자원도 한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 음.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도 일정 수준의 포수 자원이 있는데 올 시즌 이렇게 각 팀 상황을 봤을 때 포수가 급한 팀은 뭐 특정 팀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팀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셔도 됩니다. 삼성입니다. 예. 근데 뭐 다 아시지만 이제 네. 삼성이 좀 상황에 따라서는 포수가 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지금 현재 이제 삼성에서 뛰고 있지만 그때는 고등학교 선수 포수 두 명이지만 김도환 선수와 네. 이병헌 선수를 한꺼번에 한 번에 같이 두 명의 포수를 지명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쪽에서 그렇죠. 보면 좀 삼성도 대학 선수와 고교 선수를 이렇게 두 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음. 보니까 뭐 대학 쪽도 좀 보긴 보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다 나머지 9개 팀이 보면 젊은 포수 자원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맞아요. 쪽에서는 확실히 포수 쪽은 좀 변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야 같은 경우에는 뭐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 많은데요. 경성대 최유빈 네. 선수 가장 이름이 네.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신한산대 주정환, 당국대 박문순 선수도 제가 이름을 네. 들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지명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다들 좀 주목하고 있고 최유빈 선수도 그렇고 음. 각각의 특징이 있다면 뭐 음. 아무래도 이제 당국대 그러면 임상우 선수가 가장 유명하지만 임상우 그렇죠. 선수도 있지만 확실히 최근에는 보면 박문순 선수 원래 발이 빨랐던 선수거든요. 네네네. 박문순 선수가 이제 또 내야 2루라든지 혹은 외야까지 볼 수 있는 선수고 그렇죠. 이 박문순 선수와 좀 비슷한 스타일이 고려대 유정택 선수입니다. 예예예. 역시나 발이 빠르고 2루와 외야를 볼 수 있고 또 네. 작전 수행 능력이나 도루 능력을 갖추고 맞아요. 있고요. 예. 네. 거기에 이제 또 한 명 본다면 이제 주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 비슷한 유형인데 유격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쪽도 분명히 있어서 주정환 아. 선수도 신한산대학교의 주정환 선수도 좀 많이 보는 음. 편입니다. 그리고 음. 사실 이제 고교 대학 올스타전에서 음. 가장 돋보였다 혹은 좀 거기서 이렇게 뭐 라이징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고려대 안재현 선수입니다. 음, 네. 고려대 안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충고 시절부터 좀 타격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음. 수비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지명을 음.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 최근에 수비 쪽에서 많이 성장했고 사실 음. 올스타전까지는 안재현 선수의 어떤 확실한 장점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예. 살짝은 전체적으로 타격도 나쁘지 않고 수비도 음. 나쁘지 않고 주루도 나쁘지 않지만 이 선수의 장점이 뭐야 하면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3루를 보면서 정말 예. 1루 쪽에 강한 송구를 보이면서 음. 안지현 선수가 저렇게 어깨가 강했어? 예. 라고 음.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사실은 고교 대학 올스타전에서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은 안지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해 16명 대학 선수 중 야수 6명이 이제 지명받았잖아요. 네. 올해는 그보다 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전체적인 관문 자체는 좀 좁은 건 변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야 같은 음.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고등학생도 그렇지만 프로팀 외야수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부분들, 음. 경쟁력을 따졌을 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음. 분명히 있고, 내야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장타력이나 이런 쪽보다도 수비 그렇죠. 능력과 함께 예. 어느 정도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음. 변화구 대처 능력이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지명이 좀 달라질 거고, 또 팀의 어. 상황, 유격수라든지 뭐 이루가 필요하냐 음. 이런 쪽에서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좀 내야 쪽에 좀 어느 정도 대학 선수도 필요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네네네. 보면 한번 뭐 음. 키움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한번 고려해 봄직하고, 뭐 각 팀마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 혹은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 선수 쪽에서는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야 이 선수 한번 꼭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 네. 고교 대학 올스타전 대전에서 열린 여기서 MVP 받았던 김동희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선수는 좀 어떤 선수예요? 사실은 고교 대학 올스타전 들어가기 전부터 김동희 선수에 대한 이름은 익히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뭐 음. 장타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수비도 곧잘 하는 선수라는 평가를 네네네. 받았고, 실제 이제 고교 대학 올스타전에서 는 자익수로 나와서 또 MVP까지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대학 외야수 중에서는 뭐 김동희 선수, 그리고 음. 또 약간은 좀 스타일이 완전 다르지만 동아대 왕준석 선수도 아, 상당히 네네. 주목받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 정세영 기자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프로에 필요한 선수는 첫 번째는 기량이 뛰어난 선수죠. 그런데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기량이 비슷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후 특히 퓨처스에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많으면 그 음. 선수를 본받아서 좀 재능이 좋은 선수도 열심히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팀 맞죠. 전체가 맞아요. 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음. 보면 왕준석 선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아. 1점 수준의 기량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음. 좋게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왕주석 선수도 뭐 무난히 픽 안에 들 것 네. 같은 그런 선수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서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리 드래프트로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얼리 드래프트 한양대 서준호 선수 뭐 포함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실 선수들이 있습니까? 뭐 고려대 진현재 선수나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확실히 이제 얼리라고 한다면 이제 음. 뭐 대학 4년제에서 2년을 마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 뭐 모 관계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이야기한 게 최소한 5라운드 이내에 뽑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네. 대부분의 얼리는 6라운드, 7라운드 혹은 8라운드, 맞아요. 9라운드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예. 실제 이 선수들이 뭐 퓨처스에서 많은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얼리가 정말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 네. 어쨌든 서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상고 시절에도 저희들이 만나보고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선수가 뭐 구속 자체는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네네네. 이제 투수로서 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제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변화구 능력도 있었는데 한양대에 가서 2년간 잘 성장하면서 지금 현재는 얼리로 확실하게 뭐 좀 불펜 쪽에서는 설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얘기하다 보니까 뭐 14분 가까이 흘렀는데요. 그 네. 올해 또 대학 드래프트 관련해서 좀 남기실 말 있으세요? 뭐 좀 뭐 주목한 포인트나? 지난해 이제 두산의 7라운드에 지명받았던 양재훈 선수, 동의과학대 투수 네네네. 양재훈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7라운드, 상당히 대학 선수로는 빠르다면 빠른 순번이잖아요. 예예. 그런 7라운드 지명받을 수 있었던 것도 드래프트 4일 전에 그 음. 광중왕년에서 던진 게 평가받은 거거든요. 예예. 그전에도 이 선수에 대한 좋은 평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음. 사실은 양재훈 선수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좀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 네네. 부분을 좀 일수하는 투구를 하면서 사실은 드래프트 4일 전에 그 투구로서 7라운드 지명받은 것처럼 음. 대학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음. 누군가는 반드시 그 본인들의 노력을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그 앞선 인제 고교야구 얘기를 할 때 네. 유효상 대표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대학 선수들 진짜 이게 지명 전까지 예 방심하면 안 되고 당연히
열심히 하면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들 마에서 뭐 절실함이나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선수들 만나면 저는 절실합니다. 뭐 저는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예. 사실은 운동 선수는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행동으로 거잖아요. 보여줘야죠. 맞죠? 예. 예. 결과로 그게 또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좀 음. 안타깝지만 그러면서 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형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네. 9월 17일 날 드래프트 당일 날 또 방송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로 할 예정이죠. 그때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반도주 팀과 함께 KBO 신인 드래프트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 지명 선수들을 소개하고요. 또 팀별 상세 지명 분석 등을 아마야구 최강자죠. 손윤 대표와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